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연휴 전에 HLB와 HLB 생명과학은 일단 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플러스권으로 됐어요. 네, 그래서 연휴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연휴를 앞두고는 그 되게 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하지만 시세 자체는요, 네, 강보합선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외인이나 뭐 기관 모두 그 순매수를 한 채로 마무리가 됐고 기타 법인만 한 5만 8천 주 정도 순매도 한 정도 네,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특히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뭘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9월 20일 날 항서제약이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항서제약 측에서 이제 이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는 큽니다. 물론 이 날짜에 그 재심사 서류 제출 안 한다고 해서 승인을 못 받고 하는 거 절대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9월 20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날짜 개념으로 우리가 그 잘 그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중국의 그 캘린더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추석과 중국의 국경절에 대한 정확한 일자를 좀 파악을 해보면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9월 20일 날 항서제약이 재심사서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날짜가 상당히 지금 당장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날짜와 캘린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감을 얻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매매 잘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HLB는 뭐 1.13% 상승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0.54% 상승. 결국 이제 지금은 HLB 생명과학도 특이한 게 없이 HLB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생명과학도 여러분들이 HLB의 주가를 보고 그대로 그 감을 같이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른 종목하고는 조금은 틀리죠. 그러나 두 종목은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생각할 것은 이제 국경절 연휴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국 캘린더입니다. 9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9월 15, 16, 17이 중국의 추석이에요. 우리하고 틀린 점은 18일 날이 우리는 휴일인데 얘네는 휴일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9월 20일 날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만큼 일할 시간이 더 있다는 거. 그죠? 네, 그 부분에서 하루라는 것은 대단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루 플러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하고 비교해서. 20일 날 제출하기로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항서제약에서 더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좋은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10월에 그 중국의 국경절은 여기 이제 빨간 날입니다. 다만 이제 이 국경절 때문에 대체 근무를 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대체 근무를 하는 날이 9월 27일이나 또는 9월 28일이다. 이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10월 12일이다. 막 이런 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9월 27일이라고 한다면 여하튼 간에 항서제약이 9월 20일 날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단 근무할 수 있는 날짜가 그만큼 증가를 하루 정도 더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경절 때문에 이제 중국 인구가 대이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0일 정도까지는 일단 재심사 서류를 항서제약에서는 제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9월 20일 날 제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날짜들이 또 제출할 수 있는 날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요 날짜가 그 9월 30일까지 제출이 안 되면 천상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 10월 중반경에 제출로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9월 20일이 1순위죠. 네, 1순위 그 서류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순위는 9월 말경, 그죠? 그리고 3순위는 10월 중순, 막 이렇게 된다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승인만 얻으면 되거든요. 그 날짜 차이 얼마나 된다고 말이죠. 그죠? 그렇기는 하지만 여하튼 뭐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는 좀 빨리 제출해서 빨리 승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되게 국경절이나 추석 관련해서는 이런 1번, 2번, 3번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되게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일단 중요한 지금 현재 사안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은 날짜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우리가 주말에 이런 식으로 좀 올려놓은 것은 괜찮고 특히 그러니까 연휴 전에 그죠? 연휴 전에는 주로 팔고 넘어가는 그런 패턴의 투자자들이 많지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9월 20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제출할 확률도 이 주가 흐름으로 봐서는 꽤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 차트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좋은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재심사 서류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주가 움직임을 보는 것도 참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HLB와 관련해서요. 에스모가 있죠, 여러분. 에스모가 요것이 일단 기대가 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뭘 발표하는지 이 부분은 예전에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건 여기 나와 있죠. HLB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네. 7개 암종에 대한 결과 선보이는 건 네, 이런 것도 역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연휴 동안에 이 건에 대한 재료가 좀 흘러나올 수 있고요. 요런 건에 대한 긴급한 정보는 일단 뭐 HLB나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는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19일 날 이제 금리 인하, 미국 금리 인하 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이니까, 요건 이제 연휴 지난 다음에죠. 네. 요런 건들이 일단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일정을 갖고 있고, 우리가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타임이 아까 말씀드린 1번 9월 20일, 그 다음에 2번 9월 하순경, 그죠? 네, 9월 하순경. 그리고 3번 10월 중반경. 네, 어느 때고 사실 상관없어요. 승인만 획득하면 됩니다. 그죠? 너무 기간 프레임에 얽힐 필요는 없겠지만은, 일단 주주로서는 1번이 좋겠죠.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번이나 3번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너무 불안해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서류 제출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런 정도 시나리오로 보고 대응하시겠고, 제가 요건에 대한 그 긴급한 소식, 연휴 동안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나 아주 필요한 얘기들은 HLB나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즉시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 이 바뀐 새로운 번호, 네, 이걸로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앞으로도 해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요 종목도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2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놨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